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이정재 씨가 레몽레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벌써 두 개째 경영권 인수죠.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상승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먼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불안불안하니까 최소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은 조금은 필요하다. 뭐 큰 조정은 아니어도 숨 고르기는 해야 된다.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냥 가파른 길을 계속 가면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달렸으니까 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횡보세가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와서 38,000 돌파한 이후에 39,000 앞두고 또 잠시 횡보하는 이런 박스권으로 흐르는 모습 좋습니다. 특히 상단에 붙어가면서 39,000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후에 조금 휴식, 상승 후에 휴식, 이렇게 쉬엄쉬엄 움직이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체력을 소진했으니까 충전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람도 똑같죠. 강력하게 뭐 프로젝트를 뭐 한 뭐 반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또 일을 하고 또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다. 우리도 여름 휴가 다녀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 있어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고점 앞두고 바닥에서 상승 이후에 휴식 취했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가격 조정도 나오면서 눌림목까지 만듭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이 움직일 때 뭐 짧게 뭐 월말에 이렇게 열심히 월말 맞춰갖고 일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좀 한가하게 이런 구간도 있어야지 이제 숨을 돌리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또 한가하게 숨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좀 유리한 거다.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죠.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려한 만큼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은 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 전년도 YOY 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뭐 별 3개까지 달려 있네요. YOY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예상치가 3.1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살짝 보니까 3.2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향된 건 아니죠. 물론 하회하는 게 좋습니다. 물가는 낮은 게 좋아요. 물가 상승은. 그런데 이게 시장을 억누를 정도로 무리가 되진 않는다. 이게 만약에 한 3.4 정도로 나왔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봄 정도에 다시 한번 물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3.7인데 3.8. 요런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까지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우려감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다. 뭐 호재성까지는 아니어도 우려감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지수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큰 금액을 매수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28조 원이나 매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원래 8조 원 정도만 넘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나도 많이 매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8조 원을 넘어 28조 원이 넘어가고 있죠. 28조에서 29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다고 했어요. 지금 미 증시 사상 최고치,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유럽도 사상 최고치 뭐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중국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공간은 아니다. 지금 아예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좀 서운할 만하죠.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움직였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증시라고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나 인도 증시 정도가 된다. 인도는 이제 자원 쪽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자원, 뭐 인력도 자원이고 다 자원이겠죠. 그래서 자원 쪽으로 해서 인도가 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최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국가로 해서 이 기술력이 일본하고 한국이 중국 대체 상품으로 가장 좋은 국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은 반사수혜를 입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입고 해서 날라갔습니다. 한국은 바닥에서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우리 뭐 속된 말로 노다지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바닥에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굴러다닙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미 많이 가공돼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만 종목 장세만 나오죠. 지수는 좀 덜 올라가도 움직이는 놈들, 이런 선택받은 놈들만 움직입니다. 왜냐? 종목별 장세, 이런 이 차별화 장세 같은 경우는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유동성 장세 때 전 종목 다 오르는 거 보셔가지고 동학개미운동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제 금리 뭐 제로 금리까지 가면서 이제 전 세계가 돈을 풀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움직입니다. 좋든 안 좋든 움직입니다. 얼마나 움직이냐 차이지.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건 안 움직여요. 좋은 것만 움직이고 기대감이 있는 것들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싼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해놓고 결국은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3,000원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뭐 2,850, 뭐 2,900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미 없어요. 3,000은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예,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논하면 논했지, 그것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에요. 3,000도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뭐 심지어 아직 2,600 구간도 못 넘어갔는데 이거 1%만 올라가면 되는데 굉장히 뜸들이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벌써 뭐 사상 최고치를 논합니까? 4,000을 논하고 시기상조다.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하다.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면은 얘네가 그러면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은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돈으로 살려는 건 아닙니다. 자,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원짜리 종목을, 만원짜리 종목을, 이 종목이 5만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만원에서 많이 안 올라갔을 때 아래 구간에서 만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해야지 올라가는 이 수익을 다 누릴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만원짜리 종목을 만원에 조금 사고, 뭐 저항이 15,000원이니까 15,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만원짜리 종목을 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에 이미 뭐 3,000을 넘긴다거나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매집 구간이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외국인들도 3만원 넘어가서 우리나라 시장을 다 사고 싶지 않다. 바닥에서 사고 싶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는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샀네 싶으면은 선물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수는. 그러니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얘기하니까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제가 한 번씩 중요 시기마다 보여드리는 요 선물 옵션 만기 관련된 이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이 이제 외국인 구간이죠. 요 외국인 구간 보면 지금 위쪽에 매도가 많이 쌓여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2,700을 넘기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2,700은 건드리기는 하고 2,700 뭐 근처는 갈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나마 좀 열려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를 뭐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아래로 조금 내려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막혀 있는 게 이 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더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계속 못 올라간다라고, 이거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수급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를 조금은 열기는 했는데 그래봐야 2,700 초반 정도예요. 그 정도고 뭐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런 남은 기간 동안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뭐 요 정도 2,700 뭐 초반 전후나 아니면은 2,600 후반 정도가 뭐 가장 적절한 주가는 아닌가,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돌바락적으로 살짝 밀린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계약 넘게 매수를 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 청산을 하죠. 그 일부 롤오버 물량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도 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쉴 때 살짝 끌어올려 줄 수 있다 말씀드렸죠. 형님이 먼저 가고 동생을 끌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크게 못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적어도 내일 모레고 뭐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뭐 쉴 수도 있겠죠.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바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쉬는 구간에 뭐 하느냐? 코스닥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고 쉬니까 움직이고, 올라가서 쉬니까 코스닥이 또 움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스닥이 890 넘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수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차별화장이라서 지수가 지금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다. 지금 16만 원 돌파해서 17만 5천 원 다음 저항권까지도 살짝 건드려주고 휴식을 취하는 거 굉장히 좋다. 기존에는 요 13만 원 구간이 저항이다라고 하면은 21만 5천 원, 13만 원 저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1만 5천 원 돌파 시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불안감을 만들죠. 돌파된 거니 아니니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13만 원도 돌파됐니 안 됐니 하면서 불안감을 만들어요. 차이점은 뭐다? 기간의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거의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파 시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3개월 전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13만 원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4만 5천 원 구간은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이렇게 14만 5천 원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위에서 움직이죠.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각도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올라오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런 정도로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뭐 요거보단 조금 낮춰서 요 정도로 하면 좋겠죠. 요 정도로 각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저 각도의 끝에는 한 번 정도의 휴식 구간은 나오게 됩니다. 그 조정 구간만 또 이제 살짝 잘 피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비중 조절만 살짝 한 다음에 저점 내려왔을 때 사고 팔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주도주고 꾸준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1분기 턴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예상 컨센서스 상회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HBM 쪽에 추가 수익 쪽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올라는 오는데 생각보다 1분기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그리고 칩스법 완성에 대한 공약 같은 경우가 양쪽 당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못 움직여서 여러분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라면은 지금이 그냥 기회가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72,5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이 기회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1% 움직였다고 삼성전자 움직였다고 할 수는 없죠. 움직였다라고 할 거면 이 77,5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본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사볼 만한 구간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수렴 과정으로 놓고 볼 거냐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렴 과정이 된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이제는 넘어갈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박스권이다 해도 여기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뿐이지 넘어갈 타이밍은 됐다. 그리고 하단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 구간은 지켜준다라는 거 체크가 됐죠. 72,500원 전후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제 HBM도 이제 차세대 기술력이 있다라고 계속 내놓고 있고 CXL하고 이제 뭐 GSI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메모리 시장 점유한 것처럼 이제 차세대 반도체 시장도 이제 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쉴 때 됐습니다. 이거 이제 내일부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기존에 저희가 바닥부터 이제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다. 근데 저항 돌파하는 구간도 그렇고 요거 바닥권에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 양호하다. 그리고 한번 눌림목 이후에 여기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 좋다라고 이 타이밍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직 추세가 좀 살아 있으니까 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한 3분기 말쯤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되는 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려왔죠. 기억나실 겁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가 바닥권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500원 너무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여기 표시도 돼 있죠. 여기부터 해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 6,500원짜리 종목이 28,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핵심 종목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뭐 지금 와서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뭐 어디서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쓱 보니까 이게 무슨 핵심 종목이야, 뭐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저렇게 상한가 가야지 핵심 종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제가 과거부터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우리나라는 패키징을 좀 따로 구분해서 본다 해서 4개로 나눠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후공정 쪽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테크잉하고 뭐 말씀드렸죠? 유니테스트. 오늘 유니테스트도 10% 이상 움직였죠. 그런데 테크잉하고 유니테스트 움직임 잠깐 볼게요. 자, 유니테스트 움직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보면은 이제 막 출발하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종목들 보면 이런 종목들 보는 거고, 테크잉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잉은 HBM 쪽으로 진출돼 있는 게 확인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네. HBM 쪽으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먼저 이 종목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벌써 3배 넘게 올라와 있잖아요. 300% 넘게. 이제 400%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종목을 미리 선점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뭐 핵심 종목이 아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종목이 뭐 400%, 500% 이렇게 가는 종목이 누가 핵심 종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대신 많이 올랐으니까 쉴 때는 좀 횡보 조정하면서 쉴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겠죠. 한미반도체 바닥권부터 저희가 이 2022년 6월 27일 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6월 27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5년 동안 AI 쪽으로 해서 1조 200억, 정확합니다. 1조 200억이라서 이거 1년에 2천억씩인데 정부에서 그냥 예의상 이제 투자한다라고 인심쓰기, 선심쓰기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신 AI 인력 7,000명 이제 영입한다, 이런 거는 차라리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핵심으로 꼽은 게 하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500원 구간 전후 왔다 갔던 종목이 10만 원을 넘어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상승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00% 넘어서 이제 뭐 800%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만 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오른 것 뿐이에요. 한미반도체 핵심 맞고요. 테크닉도 핵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또 하나 보면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 있죠. 이런 게 핵심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핵심 종목이고, 이수페타시스도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거만 보면은 잘 모르셨죠. 왜냐?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5, 6천 원 구간 정도에 있던 종목인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3,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뭐예요? 휴식을 좀 길게 취한 거다. 얼마 휴식 취해요? 반년 넘게 휴식을 취했다. 이스페타시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휴식 취하는 거예요. 이거 4만 원 넘어가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테크잉 역시나 좋은 종목이고, 유니테스트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셨을 거고, ISC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안 충분히 휴식 취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게 최근 차트만 보면 그냥 이거 그냥 쉬고 있네, 반년 쉬고 있네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3만 원대에서부터도 지금 11만 원대까지 SKC에서 ISC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라 이 소켓 부분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해서 피인수 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천장 만들고 좀 휴식을 취했다. 이 종목도 한 6개월 쉬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공통점이 나오죠. 이수페타시스나 ISC나 이런 종목들 비슷비슷한 움직임 보이죠. 자, 그리고 CXL 제가 말씀드렸는데, 엑시콘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강조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눌림목 완성이니까 이중천장 만들고 쉬는 거다. 이거 CXL 안 끝난다. 삼성이 이제 올해 중순 정도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다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22,000원 넘어가면 또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19,000원에서 단기 저항인데 여기 넘어가도 움직이고, 22,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아주 좋고요. 네오셈이나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기존부터 대신 이 종목은 먼저 크게 뭐 조정받은 다음에도 빠르게 올라와 있었고, 위쪽
위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14,000원 유지되면은 요것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세 만들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안 움직인 종목은 오킨스 전자나 이런 종목은 안 움직였어야지. 지금 아직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쓱 11,000원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14,000원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 또 만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패키징 사업 부분이 부각된다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조금 작은 종목이라서 제가 잘 안 건드립니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력 자체는 있다 보니까 슬그머니 거래대금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2,200원 넘어가면 또 한번 또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KN솔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가 AI 서버를 좀 이제 시켜줄 수 있는 이제 애측 냉각 쪽을 도입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측 냉각 쪽에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들, 뭐 KN솔이나 GST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오늘 거래대금 실리고 좋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2만원 구간 계속 돌파 못하고 있었는데 이 2만원 구간을 넘어가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2만원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눌림목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제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한번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 종목도 2만 원부터 올라왔는데 벌써 이제 3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고 미들맨이다라고 그냥 안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가 화재로 가동 중단된 독일 공장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전기차 쪽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조금 어려웠다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 희망하는 고객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우리 하이니켈 쪽으로 했었는데 이제 LFP 배터리도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을 확대한다라고 해요. 전면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샤오미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첫 전기차 세단으로 해서 SU7이 이번 달 말에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진출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는 중국에 진출은 돼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을 그렇게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 뺏어먹으려고 중국이 이제 같이 동업하는 척 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나라 쪽에는 전혀 공장은 지어놓고 일거리는 달라. 대신 너네 쪽에, 한국 쪽에는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 그냥 기술력만 빌려주는 꼴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을 빼가는 정도 용도로 우리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차원에서도. 중국 시장이 큰 건 알지만 뭐 어차피 진출해도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넘어서 이제 산자부에서 민간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했죠. 정부에서 2028년까지 이제 총 1,172억 원. 제가 볼 때 이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죠. 5년 동안 AI 반도체 1조 200억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고체랑 리튬 메탈이랑 리튬황 쪽으로 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 쪽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투자하는 거 이제 보여줄 테니까 당신들이 투자하시오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얼마를 한다? 정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게 그냥 정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9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하죠. 민간에서. 그리고 설비 투자에만 7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해요. 삼성 SDI 전고체 제일 먼저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도 리튬황을 먼저 간다라고 원래부터 얘기했었어요. 전고체보다.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 돼요. 리튬 메탈, 리튬황 쪽을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은 먼저 간다라고 계속 얘기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고체까지 가는 중간 단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삼성 SDI는 도요타처럼 오직 전고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제 슬쩍 움직이고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살짝 올라오는데 이건 30만 원 넘어가야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나름대로 괜찮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LMF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 구간에 있는데 이것도 20만 원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이니까 매매하는 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이 이제 한 차례 움직이고 저항 돌파한 다음에 휴식 눌림목까지 갖춘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코스모 신소재 보면서 코스모 화학도 같이 본다라고 했어요.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움직였으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요쪽도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한 움직임은 아닌데 이제 위쪽에 뭐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구간 쪽에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요 구간 넘어가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4만원 넘어가면 생각보다 좀 탄력적인 움직임 만들 수 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 쪽 얘기하면 한농화성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 나올 때마다 급등, 거기다가 거래대금 계속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돼서 이제 한농화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응급제 첨가제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바닥권에서 살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7만원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벌써 9만원 넘어와 있습니다. 요거 10만원대 가지고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주행거리 얘기 나오고 실리콘 응급제 얘기 나올 때마다 대주전자재료,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얘기 나올 때마다 대주전자재료가 항상 같이 곁들여서 가니까 참고하시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 동박 전지바 이 사업 쪽으로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이제 워낙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다른 종목 먼저 움직이면 얘네가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승 EDP랑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더블 파우치 배터리 팩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승 EDP랑 신흥 SEC 이런 쪽이 이제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니켈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4분의 1 매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쪽 관심이 많은데, 여기가 광산어가 발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비중이 너무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참고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일 수는 있다. 지금 바닥권이다라는 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만원 넘어서 이제 50만원 넘어가 줘야 되는데 50만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기존 추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부족하다.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화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엮여가지고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좀 만들 수 있다. 관심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수급 들어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부터 해서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8,000원 구간, 요 구간 넘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추세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TS나 뭐 이런 쪽을 이제 뭐 엮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쪽 뭐 그냥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뭐 시장에서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연관 종목이다라고만 보시고 딱히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북미 고객사 이제 9천억 규모의 히토류 연구 자석을 공급하기로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독일 법인 쪽에도 2,600억 규모의 연구 자석을 공급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이 히토류 하면은 생각나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90% 이상의 연구 자석 시장이 이제 중국산인데, 탈중국을 하겠다라는 이제 국내 이제 의사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의사가 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정확하게는 글로벌에서 원하니까 우리도 탈중국을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탈중국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텐데, 오늘 이제 수주 소식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탈중국 하면은 이쪽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 국내 유일의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업체가 성림 첨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의
관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비엔지스텔이 엮여서 2만 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좀 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현대 비엔지스텔의 관계사가 있구나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름까지 알면 좋겠지만 뭐 모르시더라도 관계사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르시면 제가 뭐 추후에도 또 관심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정재 씨가 와이더 플래닛 그리고 이제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위직 스튜디오랑 이제 이정재 씨랑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때도 그렇고 이번에 레몽레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을 인수했다라고 해서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제 가격이 이제 9,930원인데요. 너무 싸게 산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뭐 또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가 이제 이득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 이게 주가가 더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올해 지금 제가 볼 때 레몽레인이 지금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다른 뭐 이유도 분명히 만들면 있겠지만 이게 최대 주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가 아니라 김동래 대표가 이 콜옵션 행사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와 있어요, 대표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컴투스 그룹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이제 한번 또 잘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눌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유상증자 이거 참여하면서 이정재 씨랑 이렇게 볼게요. 와이더 플래닛은 그냥 이정재 씨 쪽으로 볼게요. 이정재 씨 쪽이 얼마냐? 24.09%의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고요. 그리고 위직 쪽, 위직 스튜디오 쪽이 이제 지금 50만 주 정도를 받기로 돼 있죠. 그래서 148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47%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김동래 대표도 9.16% 3대 주주가 됩니다. 김 대표 같은 경우가 9.16%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재 씨랑 위직 스튜디오랑 지금 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몽레인을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기업,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와이더 플래닛 생각이 나겠죠. 와이더 플래닛이 어마어마한, 이거 정말로 좀 말도 안 되는 현상이긴 했는데 그 2,000원 이제 후반대에 있던 종목이 25,000원 10배가 넘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정재 이름만으로 된 것뿐은 아니죠. 이정재 씨가 그 한동훈 씨하고 이제 또 동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동문이라고 다 친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식사를 한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래도 친분이 있나 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한동훈 테마 주간에 한동훈 테마 인물로 이정재 씨가 떠올라서 더더욱 이제 그때 관심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정재 씨도 당연히 뭐 역할을 많이 해야겠지만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최근에 이런 모습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2,500원 아래는 뭐 당연히 너무나도 싼 구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는 거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는 뭐 확실히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 메타버스나 이 성장주 쪽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성장주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성장주 쪽 다 올라가면은 후발주로 뭐가 올라온다? 벤처 창투사 쪽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 말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요런 쪽 HB 인베스트먼트가 상장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3,000원대까지 3,000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보셔도 돼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4,000원이 하면 괜찮은 가격이니까 뭐 5% 6% 올라와도 전혀 상관없이 거래대금이 아침부터 터진 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을 이제 좀 보면서 묻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할 때 IR한 거 보면은 뭐 꽤나 많은 이제 기업들 연관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뭐 상장이나 이런 게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런 거 제가 평소엔 관심 안 가는데 4,000원 이하면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추후에 수급 들어오는 날부터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성장주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다가오니까 가치주 당연히 먼저 보시고 그리고 성장주 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온데도 이번에는 좋은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뭐 CP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조금 밀리면서 걱정하셨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그 HBM 쪽으로 연관이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악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시에 봄이 불어오고 날씨에도 봄이 불어오듯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봄이 불어오는 이런 구간이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신 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신 분들 주변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정보 나누면서 함께 큰 수익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